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기준으로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바빴고요. 네, 구독자님 중에 열주공님 맞으시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네, 그런 그 표현들이 되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구독자 이렇게 많은 거 아니지만 뭐몇 명씩 늘어날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도 누군가, 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이 그, 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흔히 매매를 볼 때, 나눌 때 돌파 매매가 있고요. 이제 눌림 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장 마감쯤에 하는 종가 베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따가 있죠. 상한가 이제 따라잡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 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뭐 요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상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한가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15%였는데 지금 이제 30%로 바뀌었잖아요. 어, 30%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15%일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엄청 잘 먹히는 기법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상한가를 올려도 30% 가니까 이 안에서 뭐 세력이 됐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뭐 프로테이지가 하루만 해도 높은데 예전에는 15%면 딱 끊기니까 적어도 이제 여기서 주가를 더 올려야지 뭐 매집했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0%가 된 이후부터는 15%일 때보다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진다. 라고 이제, 어, 얘기들 하시고, 저는 뭐 상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느끼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예시를 들어서, 예시가 있어야 좀 이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상한가에 사람들이 따라잡나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라는 게 30%, 그러니까 보통 뭐 29.9, 막 29.8, 막 39 정도 이제 되는데, 요 한계로 둔 것이 가격의 상승 한계치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30% 일일에 30% 이상은 오를 수 없다. 근데 자 보세요. 뭐 이렇게 올라왔든 어떤 식으로도 올라왔든 이게 만약에 30% 상승하는 가격이라고 치면 뭐 이렇게 올라오든 뭐 이렇게 올라오든 그냥 이렇게 오든 아니면 점상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든 30%로 막아놨다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더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쵸? 어떠한 모양으로 올라왔든 더 올라가고 싶은데 너희는 이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30%의 가격에 딱 주가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위에서 막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힘이 35%짜리 힘일 수도 있고 40%짜리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상한가에서 무너지는 종목도 있죠. 무너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무너졌다가 그냥 무너지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일부러 세력이 흔들었다가 여기서 개미 물량을 뺏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있고 종목은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아까 얘기했던 거 상한가 30%에서 주가가 멈춘다는 건 이 상승의 힘이 이 상한가 30%를 막아내는 기준이 없었다면 이게 그날의 40%를 갈 수도 있고 60%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가는 이 힘을 강제적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여기 이게 없어지니까 다시 30%를 위로 잡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 종목은 상한가 다음 날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중간에 강제적으로 상승의 힘을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물에서 뭐 공기 뭐 주머니를 넣었어요. 그럼 공기 주머니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아요. 사람이 힘으로 잡아. 그럼 사람이 그 잡은 걸 빼면은 그게 다시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어, 상승의 힘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그 다음날 이 인위적인 힘이 없어질 때 나머지 상승이 나타날 걸 기대한다. 그래서 시가의 갭 상승을 노리거나 이제 만약에 갭 상승이라는 건 이거죠. 뭐 전날 30% 기준에 해서 뭐 10,000원 끝났다. 그 다음날 이제 그 매수세를 합쳐서 시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서 시가가 결정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 10% 상승한 가격이다 하면 이 딱 시작하는 시가 갭에만 팔아도 10%를 먹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자, 우선 요건데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이해하시고 적용시키시면 돼요. 올라가는 힘을 강제로 막았다. 그래서 다음날 그게 없어졌을 때 분출되는 힘, 그 남은 힘, 그걸 먹기 위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차트도 중요하고, 그다음 재료도 중요하고, 테마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고,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말은 쉽게 하지만 똑같이 30%에서 멈춰진 종목 중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 네 가지 중에 얼마나 많이 해당되는지에 따라 더 좋은 시세가 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8월 25일 상한가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요.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연 설명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전 고점을 돌파한 상한가잖아요. 그쵸? 이전에 있던 모든 고점대 이 앞에를 빼고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전 고점을 돌파해서 상한가가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좀 가볍게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요렇게만 볼게요. 어,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전 고점을 돌파해서 그 위에서 상한가로 마무리했던 샘표 식품이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이렇게 요런 차트죠. 요런 차트인데 이렇게 화살표로 대면 나와요. 시가는 마이너스 1%였는데 고가가 12%였어요. 자, 그러면 요걸 차트를 보시면 샘표 식품 차트를 보시면 자, 어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감을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죠. 그럼 전 고점을 넘었잖아요. 전 고점을 넘어서 그 위로 자리가 안착이 됐어요. 돌파를 한 거죠, 이 구간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었죠. 여기서 시가는 마이너스였으나 고가가 12%였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차트를 이렇게 넘어가 보면 상한가에 마무리됐는데 살짝 조정을 주고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났죠.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 요걸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8월 25일 상한가 종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금 여기 상한가로 마무리됐어요. 보면은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갔죠. 전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한가를 따라잡을 때 그 다음을 예측을 하고 상한가를 따라잡는 거잖아요. 예측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잠겨 있었군요. 태양금속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날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상따를 했다. 그럼 이제 화살표로 되면 시가가 11%, 고가가 25%.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막 500만 원을 섰다. 그러면 하루 만에 다음 날 시작하는 가격이 11%니까 55만 원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500만 원에 11%니까 굉장히 짭짤하죠. 하루 만에 10%인가, 하루 만에 1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한가의 다음 날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면 그 다음 날은 500만 원을 내가 매수했다면 55만 원이 수익이 났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과론적인 걸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당일에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겠죠. 이게 왜 상한가를 갔는지 재료나 그런 부분들도 다 존재하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본다면 여기가 되겠죠. 뭐 이런 구간, 뭐 이런 데서 처음에 강했으니까 뭐 여기서 잡든 어쨌든 상한가를 따라갔다고 봅시다. 그럼 자, 분봉으로 다음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시가 11%죠. 여기서 11%.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은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11%. 그 다음에 고점이 요거는 봉당 상승률이 나오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면 이렇게 이게 한 상한가부터 고점까지 한 24%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단기 매매 직장인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잘 분석해서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트레이더 분들이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계속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큐레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죠.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여기가 되겠죠. 보면 요날 상한가 마감했잖아요. 그쵸? 상한가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볼게요. 그 다음날 시가가 12%, 시가는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고가는 그날 최고가 22%, 종가는 5%로 또 빠져서 끝났지만 어쨌든 볼게요. 다시 이렇게 요 날로 돌아가면 상한가 따라잡기는 뭐 요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요때 했다가 뭐 안 가서 손절했다가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상한가로 붙어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근데 어려운 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무너질 것 같으면 손절을 하고 아니면 버티는 거죠. 자, 어쨌든
상한가로 사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인 거죠. 요 봉, 시가. 여기선 12%인데, 뭐, 시가는 첫 번째 봉만 보면 되니까 12%. 시큐레터도 12%예요. 12%. 그냥 내가 샀는데 아침에 이미 12%가 시작을 해서 장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적으로는 그냥 내가 상한가 들어갈 때 한번 샀는데 다음날 그냥 12%가 떠서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12% 떴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위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힘을 주다가 마지막에 빠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자, 상한가였는데 시가 좀 띄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거래량 줄면서 조정,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줄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트는 이제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종목들 계속 예시 들고 있어요. 되게 매력 괜찮죠? 네, GRT를 보겠습니다. GRT는 이틀 연속 오늘까지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차트, 재료, 테마, 거래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 그냥 배제하고 상한가 따라잡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마다 다 흐름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로 마무리했죠.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요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요렇게 마무리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보죠. 시가가 9%고 고가가 30%예요. 자, 여기 이게 요 봉의 분봉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시가가 9%인데 이제 9%로 시작해서 바로 이게 3분봉이거든요. 1분봉으로 보면 거의 9%로 시작해서 그 1분봉 사이에 고가가 20%였어요. 그러니까 1분봉 사이에 거의 9%로 시작해서 20%까지 11%가 올라가서 끝난 거죠.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또 올라갔다 조정받았다가 거래량 여기서 이제 돈 들어오고 상승하고 그다음에 살짝 조정 상승 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죽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매수 포인트죠. 거래가 죽었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이제 이런 것이 눌림목이 되겠죠. 이런 것이 어쨌든 그러면서 상한가로 붙었습니다. 여기 상한가였는데 다시 이 현상을 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여기를 해서 했다. 나 만약 시가에 파는 사람들을 여기서 따라잡고 하루 만에 9%가 나고 분할 매도를 한 사람들은 이제 9%에서 20%대까지 수익이 났을 거고 만약에 절반만 팔고 이제 홀딩을 한 사람은 또 다시 상한가를 마무리되는 그 수익까지 맛봤겠죠. 뭐 30% 수익이 났겠죠. 일부 남은 물량을. 자,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보시면 테라는 3현상이에요. 3현상.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테라는 3현상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3현상을 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재료가 있겠죠. 재료가 있을 거고 재료는 그냥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테라사 그냥 이렇게만 쳐볼게요. 그럼 이게 나오죠? 테라사이언스 어, 2차전지 관련주인 거죠. 대충 내용을 봤을 때 그냥 테마주예요. 테마주로 이제 흐름을 탄 거죠. 테마주로 흐름을 탄 거고
테마 그 2차 전지라는 재료로 주가를 이제 그분들께서 주가를 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라사이언스를 어차피 우리가 상한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 날로 갈게요. 지금 다 금요일 날 기준입니다. 시가는 1% 시작해서 고가는 29.9%로 끝냈고요. 지금 분봉으로 가면 요거예요. 그냥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붙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돈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상한가 붙어준 거예요. 그럼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런 데 들어갔다가 손절했다가 다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상한가 따라잡기가 됐다. 이제 그 다음날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날 이제 한 칸 옮기면 이제 오늘이죠. 월요일 어제죠. 어제 월요일인데 어제도 이제 29.98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가가 18%가 떴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건데 여기서 만약에 샀다. 여기서 샀는데 요 시가가 18%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플러스 18%인 거야. 되게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힘은 강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힘이 눌려진 만큼 다음날에 분출이 되는데 그 힘에 분출되는 양만큼 시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건 점상이 가기도 하고 어떤 건 20%, 10%, 5%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윙이푸드. 금요일날 점상이었죠. 네. 점상.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한가로 가는 걸 점상이라고 합니다. 자, 분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분봉이죠. 그냥 점상이죠, 지금. 점상으로. 아마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고수분들 말고는 거래량만큼 빠르게 샀다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는 상따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잘 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빠르게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점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밑에서 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자마자 딱 끝으로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풀면은 힘이 엄청나다는 거야. 그냥 이게 위로 올라와서 이제 상한가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거잖아, 이거. 이거니까 여기서 멈춰진 거잖아요. 자, 보면 점상 다음날 시가가 18%예요. 시가 18%, 고가 19%.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시가 근처가 고점이었던 거죠. 볼게요.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죠. 요거. 상한가에 샀다면 여기 가격에서 시작하자마자 이 가격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가가 10% 이상 뜬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한 3, 4% 정도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갈 만한 그 룸이 더 있는 거고 한꺼번에 이렇게 뜨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든 거죠.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느끼는 거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너무 갭이 많이 뜬다. 보통 이제 한 10% 이상 뜨면 이제 거의 대부분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거의 다 날려야 됩니다. 플러스 10% 이상.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뭐 2%, 뭐 한 3%밖에 갭이 이제 시가가 뜨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말씀드리는 건 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차트, 재료, 테마, 거래량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일반 트레이더들이 왜 이런 기법을 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시가 갭이 나오기도 하고 변동성이 커져서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8월 25일 기준 상한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샘표 식품
상한가 마무리. 그 다음날 시가 마이너스 1%였지만 고가가 12%였습니다. 태양금속 우 상한가 다음날 시가가 11%, 고가가 25%. 시큐레터 상한가 다음날 시가 12%, 고가 22%. GRT 상한가 그 다음날 시가 9%, 고가 29%. 이연상 테라사이언스는 3연상인데 뭐 금요일 기준 2연상이었죠. 금요일 다음날 시가 18% 상승, 고가 29% 상한가. 다음 윙이푸드 금요일날 점상 다음날 시가 18% 상승, 고가 19%. 네, 요렇게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올라가는 힘을 중간에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상한가 기준이 없어졌을 때 그 상한가 힘이 뻗어 나오는 거, 그 뻗어 나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 상한가에 따라잡는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기법이 있고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상한가는 일부러 상한가를 붙여놓고 일부러 밀어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상한가 따라잡기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기마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잘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고 막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갭이 많이 뜨고 그 다음날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고 나중에 또 계속 상한가 종목을 분석하면 밀리는 종목도 많아요. 그럼 밀리는 종목은 손절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을 누리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것만 해도 27분이 뭐, 제가 좀 더 설명을 간결하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상한가 따라잡기는 굉장히 또 단기 매매에 있어서 좋은 기법이기도 하고 상한가 따라잡기만 파고들어도 연구를 많이 해도 또 직장인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상한가 매매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부분은 오늘 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원리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상승에 대해서 예시를 든 거니까 그런 부분만 좀 이해를 하셨어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목이 안 좋네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